얘들아 안녕, 봉구야. 난 오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 근데 행복하셨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행복했니 오늘? 지금은 저녁 6시 8분이 돼가고 있어. 근데 이 책 읽는 영상을 의도치 않게 우연치 않게 올렸는데 밑에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말 못할 사정 하나쯤, 고민 하나쯤, 또 마음 밑에 무겁게 가지고 있는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내 생각이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이런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라는 책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미 읽은 책이니까는 마무리는 지으려고 그때의 마지막 장에 이어서 오늘은 106에서 107페이지, 제목은 Who am I? 자신의 모습에만 충실하고 그것만 책임지면 되던 시절이 지나가니 어느 순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유능한 배우가 되어야만 했어. 만나는 사람에 따라,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내 모습에 가끔 혼란스러워지곤 해. 문득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말이야. 진짜 내 모습은, 진짜 내 역할은 어떤 걸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세상이라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도 있잖아. 끌려다니고 있어, 너희들은? Next. 나를 이해하는 방법. 계절은 계절마다 지닌 소리와 향기, 나무의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산이나 바다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면 계절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된 것처럼 편안해지곤 해. 사람도 마찬가지야. 각자 느끼는 감정, 자신의 존재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지. 상대방이 표현하는 그만의 언어를 알게 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행동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말이야. 지금까지는 세상살이에 쫓겨 내 생각만을 주장하며 살았어. 다른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기보단 내 목소리만 내지 않았나 싶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듯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조금은 쉽지 않을까. 발음이가 어려워, 얘들아. 여튼 남의 말 잘 들으란 소리야. 봉구 말 잘 들으란 소리, 알았어? 이 글도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읽었었던 적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읽었었던 적 같은데. Next. 의자.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 놓여있는 의자들을 볼 수 있어. 누구든 말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앉아 쉬어가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가지. 비가 오면 젖고 눈이 오면 그대로 쌓여. 앉을 수 없게 되지만 쌓인 눈이 녹고 물기가 마르면 누군가 다시 그 의자에 앉을 거야. 의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무거운 것을 놓아도 묵묵히 자리하고 있지. 가만히 놓여있는 길가의 의자처럼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고 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각자의 해석되는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의자처럼 언제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주고, 없으면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고. 의자란 참 외로운 존재였구나. Next. 카르페 디엠.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며 사랑을 선택해야 하지. 심지어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도 해. 수많은 선택 속에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선뜻 마음 정하기가 어렵더라.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이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닐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다시.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닐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우리에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가 있어. 쫄 거 없어.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꼭 한번 봐봐야겠어. 자, 이제 카테고리가 좀 바뀌었어요. 쉼표 셋.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드라마니? 영화니? 여기서 나온 글인 것 같은데,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을 원하는지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알수록 난 혼란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야? 그런 뜻 맞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게 될수록 당신을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숨고 싶은 날. 숨고 싶은 날. 이것도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했었던 말 같아.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날이 있지. 하지만 나 하나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 더 슬퍼진다. 넥스트. 상처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상처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덮어줄 수 있어.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 상처 입는 게 나쁜 일도 아닌데 가끔은 내 상처도 똑바로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할 때가 있지. 다시 하면 되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갈 때면 혹시나 길을 못 찾을까 지도를 몇 번이나 확인하곤 해. 두리번거리며 이정표를 따라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나는 처음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길을 찾아 방향감각, 무딘 나를 탓하며 조금은 초조한 마음으로 헤매기는 하지만 한번 갔던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같은 곳으로 들어서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지. 그치. 한번 갔던 길이 옳은 일이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들어서는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지. 두 번째 선택한 길 역시 잘못된 길이어도 처음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 다시 찾아가면 돼.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다시 시작하면 그뿐인 거야. 그리고 한번 어렵게 찾아간 길은 다신 헤매이지 않아. 여러분은 이 글을 방금 글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넥스트. 시작. 모든 시작에는 오묘하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어. 이건 무슨 느낌일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되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 없는 소심함이 고개를 들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리며 불필요한 생각들에 빠져 있지. 하지만 이것들은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일 뿐이야.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인 경우가 많지.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의 상상을 더하여 덜컥 겁을 먹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모든 시작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시작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걸 뿐이야. 물론 새로운 것들을 뭐 어느 방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 잘 안 됐다. 그럼 또 다시 일어나면 돼. 우린 방금 전에 글처럼 갔던 길은 또 안 가면 되니까. 아닌 길은. 알겠죠? 그 뜻인 것 같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의 상상을 더하여 덜컥 겁을 먹고 있는 너인지도 몰라. Next.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 시작을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 막상 다치면 어떻게든 하잖아. 사실 가을 독서 시간에 미안해요 여러분. 잔잔히 듣고 있었을 텐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내가 마우라를 다 휴지를 적셔가지고 막아놓을게요. 미안해요. 또 실시간도 아닌데 씹으려가지고 자꾸 시간 가네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 시작을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하잖아. 맞아, 이거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럼 어쩌지? 그럼 어쩌지?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런데 뭐 회사를 다닐 때도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막 하는데 막상 이게 딱 닥쳤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은 원더우먼 슈퍼맨으로 바뀌지. 빠밤 빠밤 빠밤.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일단 해놓고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닥치면 하게 돼 있어. 닥치면.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지레 겁먹지 않기를 바래요. 또 next. 내 눈을 바라봐.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은 눈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래서일까?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아. 반대로 정말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는 눈만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지. 사람은 기억을 떠올릴 때 눈도 함께 움직인다고 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추억할 때 쪽은 왼쪽. 과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는 오른쪽. 미안해. 생방송도 아닌데. 내 눈은 과거를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근데 딱히 이게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때는 왼쪽, 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른쪽. 이렇게 꼭 추억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추억으로 인해서 꿈이 된 경우들도 있고. Next. 나만 왜? 다른 이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 물론 비슷하긴 해도 아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특별할 것도 없고 누구도 겪지 않은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어. 나만 아프고 나만 슬픈 것 같아. 외롭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누구나 한때 겪는 아픔이고 슬픔이야. 다만 나보다 조금 먼저 혹은 나보다 조금 나중에 겪는 아픔이고 슬픔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프다고 슬프다고 억울할 필요 없어. 누군가 전이든 후든 겪을 테니까. Next. 살만하진 않아도 사라지진 한다. 살만하지 않아도 사라지긴 해. 어쩌면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라 하는지도 모르겠어. That's all. 그다음에 비바의 청춘. 비바 청춘. 기억 저편에 있는 어린 시절이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는 아이였던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땅이 쑥 올라오는 신기한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 거 보면 말이야. 그런데 넘어졌을 때 아파서라기보다도 놀라 뛰어 올라오는 어른들의 모습에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오히려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혼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주면 울지도 않고 금방 일어났을 텐데 말이야. 신기하게도 그렇게 혼자 일어나면 혼자 해냈다는 뿌듯함까지 들었거든. 넘어져 무릎은 아프지만 혼자 일어났다는 뿌듯함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어.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 피가 나듯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런데 괜히 호들갑스럽게 걱정하면 할수록 정말 괜찮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치면 조금 쉬어가면 되고 아직 청춘인 난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이거는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또 씹으려도 돼요? 라이브 방송할 때 항상 또 하는 얘기지. 좀 가끔 막 뭐 우는 애한테 막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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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울게 된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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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안 괜찮아져야 할 것만 같은 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대신 혼자 딱 일어났을 때 그 뿌듯함까지 가지고 올 수 있대. Next. 어른이 된다는 건 어디서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어른이 됐다는 증거야. 친구가 했던 우스갯소리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의 정을 나누고 추억을 나눈다는 의미인데 정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는 누군가 없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사무치게 외로운 일인 것 같다. 어른인가요? 너희들은? Next. 꿈. 하고 싶은 게 많아 뭘 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고 그것이 진짜 좋은지도 모르겠고 꿈 많은 사춘기도 아닌데 무엇 하나 진득하게 못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좋아하는 일이 뭔지 헷갈릴 때도 많았어. 하지만 그때가 지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던 그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단단한 꿈이 만들어졌어.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들과 이야기들이
지금도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고 있거든. 삶은 꿈이야. 꿈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좋지. 하지만 꿈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은 없어. 오늘은 어제의 꿈을 이룬 날이고, 오늘은 새로운 꿈을 꾸는 날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을 이루는 날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저자분이 지금 다 쓰신 거죠? 선, 미자, 화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현실 앞에 긍정적인 글을 써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의 꿈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은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외롭기도 한 길이야. 주변에는 어려운 상황과 걱정의 눈길이 가득하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기에는 너무 빠른 세상에 두세 걸음 서둘러 달려나가다 오히려 더뎌지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 조금은 천천히 가는 걸음이어도 괜찮아. 서두르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르잖아. 옳다고 믿는 그 발걸음을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 신기하게도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 서두르지 말라 라는 소리 같아. 너무 서둘러 하지 말아라. 조금 뒤에서 걸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발걸음을 응원하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들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하자, 뭐 이런 소리인 것 같다. 좋아 보이는 길. 사이클이나 육상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각자 레인 위를 달려가. 내가 좋아하는 숫자의 레인이 옆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레인을 벗어나 남의 레인으로 달리면 1등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지.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사람의 길이라고 무조건 좋은 길은 아니야. 그저 좋아 보일 뿐이지. 진짜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바로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 남들이 이거 하면 좋아, 저거 하면 좋아, 그런 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내가 큰 돈은 아니지만 남들이 하라 그랬다가 1년 묵혀놨어야 되는데 내가 쫄보여가지고 또 이런 잔잔한 독서 영상에 또 라이브만 방송인 마냥 씹으려서 미안해요. 이제 또 카테고리가 넘어갔네요. 이제 쉼표 넷. 사랑은 내가 너에게 가는 걸까? 네가 나에게 오는 걸까?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중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즉시 크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은 그냥 너를 지나쳐버릴 거야. 36.5도. 손을 잡아도 괜찮은 온도. 고슴도치 딜레마. 추위에 몸을 기대어 서로 온기를 나누던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서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다시 추워져.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야. 딜레마. 자기를 감추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해.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사랑하고 이별한 순간들이 아팠던 기억 때문에 다시 사랑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버리거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뾰족한 가시를 내세우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깊이 숨쉬는 고슴도치처럼 하지만 알고 있을까? 다가오는 사람에게 선을 긋는 것으로 아픔은 미리 무슨 말이야? 잠깐 다시 한번 읽을게. 고슴도치는 이제 웅크리잖아, 추워서 가시에. 근데 다가오는 사람에게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깊이 숨기는 고슴도치처럼. 하지만 알고 있을까? 다가오는 사람에게 선을 긋는 것만으로 아픔을 미리 차단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 입장이면,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가시를 하고 있지. 왜냐면 추워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대신 이 안은 이 가시 때문에 엄청 따뜻해. 근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라는 말에 아니요, 됐거든요,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너희들의 정말 마음 따뜻한 이 따뜻한 마음도 못 보게 된다, 이 소리인 것 같아. 그렇지? 자, 다음 넥스트. 밀당 금지. 사랑은 삶의 가장 훌륭한 피로회복제라고 피카소는 말했어. 하지만 때론 사랑은 어마어마한 피로감을 주기도 하지.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인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질 때도 많아. 지금 이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괜한 마음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나로 인해 그가 마음의 노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넥스트. 감정과 마음의 차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아. 품었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간이 나누었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는 것보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더 좋아. 맞는 것 같아. 순간의 개개인들마다의 어떤 사랑해라는 감정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거고, 또 상대도 그냥 동시에 갖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서 추억을 만들고 추억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예쁜 사랑을 더 오래오래 하면서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는 질문. 너는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지만 원하는 대답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랑은 이유 없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 그를 왜 좋아하는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순수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요즘엔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 그것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려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들을 찾곤 하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랑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 조금은 바보 같을지라도 아직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도 괜찮을 때 아닌가. 나를 얼간이처럼 바라볼 때 콧등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너를 사랑해. 하루 종일 너와 보내고 나서도 내 옷에 남은 네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를 사랑해.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널 사랑해. 방금 마지막 문단은 그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대사인가 봐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 일까? 첫사랑은 애틋함이지. 그 애틋함이 큰 이유는 가슴에 남아 있는 그리운 잔상이나 바래지 않은 추억 때문일 거야. 첫사랑의 아련한 그리움과 추억을 마음의 창고에 넣어두고 나이가 들어서도 꺼내어 보며 따뜻하게 혹은 설레며 살아가겠지. 추억 속 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보듬어줄 너 역시 그 어느 누군가의 첫사랑일 거야. 첫사랑 잊지 않겠지. 첫사랑 예쁜 추억 딱 거기까지인 것 같지 않아? 다가서지 않으면 누가 할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면 먼저 나를 표현해야 하고, 꼭 말로 해야 아냐고 하지만 사람은 바보 같은 구석이 있어서 꼭 표현해야 할 때가 있어. 어쩌면 그 사람도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Next.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해. 사랑받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보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똑똑해야 하는 것도 잘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사랑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떠나갈까봐 안절부절 눈치만 봤던 것 같아. 조금은 솔직해져도 괜찮은데 이 모습 이대로 사랑받기 충분한데 말이야. 그래도 난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미애씨, 모르면 이렇게 쓰면 어떡해. 넥스트 정리. 잘 모르는데 정리.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고 다음 장 정리.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쓰다 남은 물건을 서랍 속에 보관해 둘 때가 많아. 하지만 기억 속에 잊혀진 채 서랍 속에 묵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서랍 속 물건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꽉 차있던 서랍 안에 여유가 생겨 또 다른 물건을 채울 수 있게 돼. 미련 없이 버려야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그 모양이고, 마음도 마찬가지야. 예전의 기억들, 묵혀둔 감정들로 꽉 차서 새로운 감정들이 자리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는 거야. 마음속 추억을 꺼내어 정리하고 미련과 욕심을 버리면 꽉 차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또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채울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아 씨가 모르니까 지금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런 뜻이야. Next. 마중. 나도 이럴 때 있었어. 너희들도 이럴 때 있었니? 마중이라는 글이야.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누군가 마중 나오는 장면을 상상했어. 기억 속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상상을 했던 날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 비 오는 날 학교가 끝나면 같은 반 누구누구는 마중 나온 엄마와 외할머니 혹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 물론 부모님 모두 바쁘셨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걸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음을 알기에 드는 체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섭섭함과 부러움.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그 순간들의 감정이 돋아날 때가 있어. 얼마 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퇴근하는 엄마를 마중 나간 적이 있어. 딸이 우산을 들고 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퇴근길 지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괜스레 설레는 마음까지 들더라고. 우산을 챙겨 들고 걸어가는 그 길에 어릴 적 비 오던 날이 겹치면서 입가에 미소가 미치어졌어.
나를 위해 우산을 챙겨 들고 마중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걸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 우산을 들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알지 못했을 거야. 그날 엄마를 위한 마중길은 내 마음에도 행복한 마중길이었어. 다들 이런 기억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만 우산이 없고 나만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고. 근데 난 이 부분이 너무 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아니 조금 이해가 간다기보다 좀 엄마의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인다. 자기는 이 딸의 학창시절 때 우산을 들고 한 번도 마중을 나가준 적이 없었는데, 물론 바빴으니까 일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일을 하고 난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던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는 내 딸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좀 그랬을 것 같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진짜 연애. 진짜 연애는 다른 삶을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마음을,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 저 깊은 곳까지를 전부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혹여 바닥을 보더라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인 거지. 혹시나 지금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깊이를 재면서 섣부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삶에서 발견한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를 다시 할게. 내가 삶에서 발견한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을 하면 상처는 없고 사랑만 깊어진다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또 우리 또 어머님께서 내가 삶에서 발견한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을 하면 상처는 없고 사랑만 깊어진다는 것. 이미 그 상처는 내가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멋있는 말이네요. 또 next.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지금까지 하이힐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지도 몰라. 겉으로 보기에 반짝거리고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하이힐 같은 사람 말이야. 하이힐은 처음 신을 때는 예뻐 보이지만 오래 신고 걸으면 발이 아파 걷기 힘들어져. 당장 벗어버리고 맨발로 걷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지. 하이힐 때문에 생긴 발의 상처처럼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아 지금껏 다시 사랑하기 힘들었나 봐. 사람의 진국을 봐라, 뭐 이런 소리 아닐까. 진짜 이별. 헤어지는 순간이 아프고 힘든 이유는 아직도 그 사람이 내 삶 어딘가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을 품고 있을 수도. 진짜 이별은 그 사람과 내 사람이 온전히 분리되어 그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거야. 그때가 오면 아주 담담하게 이별과 마주할 수 있게 돼. 진짜 이별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깨졌던 마음의 조각은 반짝이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 또 다른 설렘을 기대하게 될 거야. 맞아. 약간 그 노래 오늘은 가지마의 첫 소절 같네요. 그죠? 착각. 믿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화를 낼 때가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을 알면 고맙고 더 아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점점 당연한 게 되어가고 온갖 감정들을 쏟아내버려. 그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사랑해줄 거라는 착각 때문일 거야.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 로슈프코. 어디 나라 사람이니? 라 로슈프코.
next. 그를 만나기 100m 전. 집이 꽤나 멀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 걷기도 해야 하는 때가 많았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꽤나 지루한 일이지. 문득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지루한 일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해. 나에게 오는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오는 그 길이 지루하고 복잡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거야. 자, 오늘은 조금 천천히 들어봤는데 좀 빨리 읽고 발음도 하는 거 좀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읽고 있어서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미안해요. 생방송단인데 또 씹으렸다가 또. 쉼표 5 카테고리예요. 응답하라 반짝이는 나의 순간들이여. 이 카테고리의 프롤로그는 그저 바라보다가 라는 중이라는데, 그저 바라보다가가 책이에요, 영화예요, 소설이에요,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건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이 아니래요.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그 존재만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거래요. 그저 바라보다가 중. 책이에요,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어쨌든 우리 또 쉼표 5에 또 응답하라 반짝이는 나의 순간들이여에 관련된 또 에피소드들을 읽어볼까요? 말하는 대로 플레이밍 효과라는 말이 있어.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제시하는 대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도록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같은 말이더라도 다르고 다르다는 거야.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표현에 따라 상대방이 내리는 결정도 달라지지. 인생도 어떠한 마음의 방향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을 믿고 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 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야. 얼마 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야. 얼마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뭔데? 이거 발간 일이 언제? 이게 발간을 몇 년도에 하신 거지? 언젠가 우리 인생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발간 일은 잘 모르겠지만은 올 거예요. 또 next, 안아주기.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안아주기. 당신의 지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프리허그 캠페인이 이슈가 되던 때가 있었어.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안아주는 일인데, 안아준다는 것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어. 알고 보니 포옹을 하면 스킨십, 애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도와준다고 해. 그러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인간관계도 강화시켜준다 하더라고. 그뿐 아니라 포옹으로 인한 마음의 충만함이 식욕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효과를 주고, 포옹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면역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 살을 빼고 싶다면 당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안아보고 해.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 지쳐있을 때 100마디의 응원보다 한 번의 포옹이 큰 힘이 되듯이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이걸 실제로 겪어봤어요, 여러분. 얘기가 길어서 미안한데 너희들 그거 알아?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난 정말 미친듯이 힘든 때였고 이제 근데 버텨내야 하는 시기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 친구에게 위로의 말도 안 했어. 그 친구는 나에게. 근데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그러던 애가 아니었거든.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그때 나는 대성통곡을 했어.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이런 말들도,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번 꼭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돼. 인생이 괜찮고 행복해지는 순간.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던 감정을 소리내어 이야기하면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외치는 순간 인생은 정말 괜찮아지고 행복해지지.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마음이 이해가 돼. 동화 속에 나오는 거울은 아니지만 오늘도 거울을 보며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보면 어떨까? 여기니? 너가 제일 예뻐, 오늘도. Sorry. 이해하기.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종종 연인들 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는 모습을 보곤 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다는 것 뜻이기도 하지. 어쩌면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포장된 이해를 강요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해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것 같거든. 나는 아직 부모님의 어떤 점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당신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닐까? 오해보다는 이해가 먼저고 이해보다는 사랑이 먼저니까. 별로 공감 안 돼. 나는 사랑 안 해본 지 오래됐어. 이해해줘. 왜 그게 이해가 안 돼?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회를 노리고 있어.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 머뭇머뭇하고 남들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게 돼. 그러고는 기회를 노린다는 핑계를 대곤 하지. 하지만 기회만 바라보면 머물러 있으면 결코 이룰 수 없어. 표현하고 행동해야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야.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어쩌면 단지 응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완벽한 때라는 건 없어. 다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골든타임 중에 나온 글인가 봐요. 때를 기다리는 건 없어. 단지 그 사람은 상상 속에 더해진 두려움을 보고 누군가 나에게 응원해주기를 바라기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지. 가을이 됐는데 또 제 제목이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핀다. 삶은 기다림이야.
행복을 기다리고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그렇게 인생의 꽃이 피기를 기다려. 하지만 대부분의 기다림은 지루하기 마련이지. 지금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어쩌면 현재가 아프고 슬프기 때문일 수도 있어.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란 것도 그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이 힘겨워서일 수도 있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야. 하지만 기나긴 기다림도 한순간의 기쁨과 추억, 아름다움으로 웃으며 보낼 수 있어. 기다림의 순간들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채우기보다는 새로움과 설레움으로 채워나가기도 괜찮을 것 같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눈이 녹으면 어김없이 꽃은 피고 그렇게 우리네 인생의 꽃도 한 송이씩 피어나겠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 나 사실. 너무 지루해하면서 기다리지 말라는 건가? 근데 이 마지막 말은 나 한 적이 있어. 한 5년 전쯤. 그렇게 우리네 인생의 꽃도 한 송이씩 피어나겠지. 제주도에 가보면 여러분 봄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입구에 엄청 큰 머그잔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우리에게도 봄날이 오겠죠? 라고 되게 크게 써져 있어요. 그게 뭔가 그 당시에 나한테 확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봄날 또 이런 인생의 꽃도 필 거예요. 올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자고요, 우리. 자, next. 내일이 그리워할 오늘. 과거에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27살쯤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예뻤고 좋았던 것 같거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때의 나는 삶의 무게에 너무 힘겨워했고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아파했으며 조금 더 어린 시절을 더 그리워하고 있었어.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던 나날들이지만 그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예쁘고 반짝거렸던 것을 알지 못했거든. 문득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립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내일이 그리워할 오늘이기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아. 하루하루 노력하며 행복하게. 응답하라. 반짝이는 나의 순간들이여.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이야기와 추억이 담겨 있어. 추억이란 건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묻혀 지나가 불현듯 툭 튀어나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아련한 첫사랑을 추억하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행복해했던 나를 찾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렸던 나를 찾을 수 있었지. 뭘 해도 반짝거렸던 그때의 추억은 지금의 나를 다시 반짝이게 만들고 있어. 귀를 닫아버린 세상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귀를 닫아버린 세상에서. 어떤 해답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같이 울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
고민을 함께 짊어지길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들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내일 당장 잊어버릴지라도 상관없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혹시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무슨 일 없었어? 라고 한마디만 해봐. 인생은 반전의 연속. 살다 보면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돼. 실망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삶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지. 한 번씩 순간적인 실망이 절망으로 이어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내 생각이 옳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기대가 내 욕심 때문인 경우도 많았으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어느 순간 실망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고 하는 건가 봐. 어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평소와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다가 불현듯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고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이들이 내 옆에 있음이 새삼 고맙게 느껴져. 기다리던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어서, 혹은 우연히 들어간 음식점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럴 때마다 난 나란 사람은 참 단순하네 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오다가, 이런 나라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흐뭇해지곤 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행복하다면 행복의 시간은 너무 짧고 치열하기만 할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은 금세 변하기도 하니까. 하나를 이루면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마련이니까.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제목의 공연을 본 적이 있어. 그 제목처럼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을까? 단지 작은 행복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일 텐데, 일상의 가득한 행복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행복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이면 좋겠어. 나 오늘 하나 느꼈잖아, 그 행복. 근데 내가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보통 요새 어기가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기라 하면 제가 키우는 강아지 보스턴 테리어예요. 그래서 요새 자꾸 또 뭐 쓰레기통을 뒤지고 뭐 난리를 쳐놔. 그래서 근데 또 강아지들은 그 행위를 할 때 바로 딱 혼을 내야 이제 혼이 나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얘도 근데 이미 알고 있어. 집을 다 개차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딱 문을 열자마자 바로 침대에서 배 까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든. 그래, 알았다, 내가 했다. 약간 요런 스타일이야. 근데 오늘은 그래도 꽤 장시간 자리를 비웠잖아요. 아침 주고 나가가지고 들어와서 밥 준 건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사고를 하나도 안 쳐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 내가 또 좀 행복하면서도 미안했어. 우리 어기가 사고 안 쳤어? 아빠가 간식 줄게 하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그럼 얘는 잠만 잤을 거 아니야. TV는 물론 켜놨지만 그건 좀 많이 아팠는데, 하여튼 치우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요런 것들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니? 이거
이거는 마지막 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글인데 1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미안해요. 사막에 사는 나무 이야기. 사막에는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는 물이 없어. 향기로운 꽃도 없고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는 새도 없지. 황량한 모래와 뜨거운 태양만 있을 뿐이야. 그런 사막에 사는 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지하 10m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 그 뿌리는 물을 찾아 땅속을 뻗어나가지. 깊게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뻗어나가서 물을 가득 머금고 살아가.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하고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물을 머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거칠고 쓸쓸한 사막에서 살아가. 그리고 살아남아. 결국엔 메마른 가지에 송이송이 꽃을 피워내지. 그래서일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보며 황량한 사막은 있지만 황량한 인생은 없다고 이야기한대. 내가 사는 이곳이 물도 꽃도 새도 없는 황량한 사막은 아닐 텐데 나무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지 자꾸만 도망치려 해. 깊게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도망치려 해. 사막에 사는 그 나무도 나처럼 다리가 있었으면 황량한 사막에서 도망쳤을까? 도망쳤다면 그토록 눈부시게 찬란한 꽃을 피워낼 수 있었을까? 어쩌면 모질고도 거칠고 외로운 모래사막이었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던 시정주 시인의 시처럼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도 나는 앞으로 달려나갈 거야. 이게 마지막 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필로그인데, 에필로그는 한 번씩 내가 읽어주긴 했었는데 에필로그.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 그런데 써놓은 글들을 정리하고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다 보니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 마음속 이야기들이고 그리하겠다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니 말이야. 계란 한 판도 훌쩍 넘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 그래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는 말처럼 생각하는 만큼의 한 걸음은 커진 거겠지. 아직은 부족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만큼 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보는 네가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랬지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마음이 힘들다 느끼는 순간 문득 혼자가 아니잖아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너를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어. 수고했어. 오늘도 난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책은 다 읽었는데 이 책은 이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 글, 그림, 선, 미자, 화자 저자의 에세이집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책 읽는 방송을 또 한 권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오늘 라이브 방송은 아마 하루 쉬어가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뭐 씻지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이브 실시간을 쉬어가게 된다면 이 영상이 지금 꽤나 길게 나왔네요. 죄송해요. 피곤함
이겨가며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실시간 방송이 없다 하면 조용히 틀어놓고 책 읽는 제 목소리를, 봉구 목소리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다들 오늘 행복했었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들 알죠? 사랑합니다.